다른 원인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야만 비로소 이거 일시적인 호르몬 이상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랬나 봐 라고 하면서 그냥 간과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궁의 구조적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이거 생리도 아닌데 피가 나와서 당황하셨던 분들 계시죠? 그래서 도대체 왜 나지? 이거 착상열인데 혹시 임신했을까? 아니면 나 어디 되게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바로 이런 출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착상은 보통 배란 후 6일에서 10일 뒤에 시작되고, 또 개인차가 있습니다만 한 12일 정도 뒤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착상열은 보통 생리 예정일 혹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서 실제로 착상이 되는 시기와 내가 이거 착상열인가 하는 시기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하는 논문도 있습니다. 그리고 착상열 다 생기는 거 아니에요. 없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착상이 됐다고 반드시 착상열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이게 사실 착상열이 아닌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신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죠. 그래서 요즘에는 소변으로 하는 얼리 테스트기라고 하는 다양한 키트들이 나와 있고요. 또 이거보다 좀 더 빨리 궁금해서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다라고 하면은 병원에 오시면 임신 호르몬 검사를 혈액으로 채취해서 15분 내에 빠른 시기에 알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도 착상열인지 아닌지 궁금하시다면은 빨리 임신 테스트를 해보실 걸 권합니다. 그리고 보통 착상열은 그렇게 출혈이 많지 않아요. 설사 있다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굉장히 소량의 질출혈이 유발되지, 며칠째 찔끔찔끔 계속되는 거는 착상열과는 거리가 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인터넷만 뒤져보지 마시고요, 병원에 오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리 주기 중간쯤 배란기가 되면은 사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호르몬, 또 에스트라디올이라는 이 여성 호르몬이 살짝 감소를 하면서 여기에 맞춰서 매달 배란혈이 소량 나오는 분들 가끔 있으십니다. 사실 배란혈이 그렇게 모두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 저희 병원에 많은 분들이 배란기에 피 나오면 굉장히 익숙해 하시고 전 배란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라고 하시는데, 배란혈의 빈도는 고작 3에서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배란혈 그냥 정말 에스트로겐이 소량 떨어지면서 생기는 그런 배란혈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부인과 오셔서 체크를 해보시는 걸 권하는데요. 사실 배란혈이라고 하면은 보통은 양이 굉장히 적습니다. 길어야 한 2, 3일 정도로 끝나고요. 양도 굉장히 소량이고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게 그냥 패드를 하기도 애매한 정도 소량 질출혈이 유발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나는 배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출혈량이 많거나, 그리고 매달 정말 따박따박 나오는데 난 산부인과 검진을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던가,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악취도 나고 냉도 안 좋고 뭔가 증상이 동반하다던가, 아니면은 심한 생리통처럼 복통도 동반해 라고 하면은, 이때는 설사 배란혈로 생각이 되시더라도 산부인과 오셔서 다른 이상 유무는 없는지 반드시 체크해 보실 걸 권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 일단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과 난소의 이상 유무 확인해야 되고요. 선생님, 생리 끝난 지 한 일주일 됐는데 다시 피가 나와요 하는데, 보통 이제 부정출혈이라고 하죠. 이 부정자궁 출혈 왜 생기는지, 도대체 왜 이 피가 나오는지 굉장히 불안해들 하시는데요. 사실 제일 흔한 원인은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혹은 수면 부족, 체중 변화, 다양한 질환으로 생기는 일시적인 호르몬 불균형이 가장 흔한 원인이긴 합니다. 근데 다른 원인이 없다는 걸 확인해서야만 비로소 이거 일시적인 호르몬 이상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내가 요즘 피곤해서 그랬나 봐 라고 하면서 그냥 간과할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자궁의 구조적 문제하고도 연관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자궁 내막에 폴립, 용종이 있다던가, 아니면 자궁 근종이 있다던가, 아니면 난소의 혹이 있다던가, 자궁 내막증과 같은 여러 가지 질환이 있어도 사실 이런 질출혈이 발생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자궁 경부나 자궁 내막에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성병과 같은 감염
감염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전신 감염하고 연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정자궁 출혈이 있을 때 절대 간과하지 마시고요. 산부인과 내원하셔서 내가 자궁과 난소에 구조적 이상은 없는지 초음파 한번 보실 걸 권하고요. 또 분비물까지 안 좋았다면 다른 감염을 의심할 수는 없는지 냉검사도 필요하고요. 또 이 부정출혈뿐만 아니라 생리 날짜도 들쭉날쭉하고 피가 나오는 시기도 들쭉날쭉해 라고 하면은 이제 호르몬의 문제는 없는지 이런 혈액 검사도 받아보실 걸 권합니다. 이 성관계 직후에 출혈이 된다면 제가 크게 3가지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궁경부의 염증입니다. 자궁경부가 좀 헐어 있다든지 미란이라고 하죠. 자궁경부 미란 아니면 자궁경부에 염증이 있을 때 이런 성관계 후 접촉 출혈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질건조입니다. 대부분 폐경 여성 혹은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이 성관계 직후에 이런 질의 건조 때문에 출혈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젊은 분들도 스트레스를 너무 심하게 받는다던가 아니면 경구 피임약과 같은 호르몬 복용으로 사실은 질 건조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이 건조하면은 이 점막이 쓸리면서 이 마찰 때문에 작은 상처가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소량의 출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3번째 바로 구조적 문제 내지는 자궁 경부의 이상 때문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자궁 경부 암은 없는지 자궁 경부 이형성증은 없는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성관계 후 접촉 출혈이 있을 때 자궁경부암 검사를 나는 안 받았다라고 하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자궁 경부암의 조기 사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궁 경부에 폴립 용종이 있는 경우에도 이렇게 터치 때문에 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극히 소량이라도 성관계 후에 바로 출혈이 발생한다면 반드시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이런 문제는 없는지 꼭 짚어보실 걸 권합니다. 이 생리혈이라는 것은 단순히 피뿐만 아니라 자궁 내막이 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궁 내막에 이런 점막 조직이 탈락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선생님 뭐가 막같이 미끈거리는 게 나왔어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양이 이 500원짜리 동전 크기 이상으로 크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출혈이 울컥울컥 나와서 난 생리할 때 정말 휘청거릴 정도로 몸이 너무 피곤하고 심지어는 생리통도 너무 심해 하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와 양을 가지고 있다면 이건 반드시 산부인과에 오셔서 다른 질환은 없는지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사인입니다. 임신 초기에 출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경험합니다. 4명 중 1명, 그러니까 한 20에서 25%의 여성이 임신 초기에 출혈을 경험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드물게는 착상혈을 소량 동반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출혈이 있었던 분들하고 출혈이 없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은 아무래도 출혈이 있었던 분들에서 유산율이 좀 증가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금이라서 긴가민가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임신 초기에 출혈은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셔서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정말 임신은 맞는지 또 우리 아기의 상태는 어떤지 또 다른 문제는 없는지를 반드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비록 작은 변화라도 반드시 확인하고 귀 기울여주는 자세가 중요해요. 특히 정상 여성의 출혈은 대부분은 작은 질환이라도 갖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질출혈이 있다면 소량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애써 잊으려 하지 마시고 가까운 산부인과 방문하셔서 문제는 없는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실 걸 권해요.